안녕하세요. 다이아룩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택 조명 디자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다이아룩스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좀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서 프로그램 설치를 진행하면서 이제 메뉴나 인터페이스 같은 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다이아룩스 프로그램은 조명 설계를 할 때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인데요. 비슷한 프로그램은 리룩스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다이아룩스랑 함께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생기기 전엔 어떤 공간의 밝기 같은 수치를 확인하려면 측정기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확인해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생기고 나서는 컴퓨터로 시뮬레이션만 돌려도 이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상업공간, 도로조명, 관공서 조명공사, 대형 건물 프로젝트 이런 곳에 이제 입찰을 할 때 입찰 제안서에 이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돌려서 나온 수치 같은 것들을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입찰을 받을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용도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 강좌가 지금 주택 조명 디자인 강좌인데, 주택 조명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밝기 같은 수치도 중요하지만 공간에 들이우는 명암 같은 걸 참고한 용도로도 쓰거든요. 뭐 어떤 곳은 좀 어둡고 어떤 곳은 좀 밝게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강좌는 주택 조명을 위한 디자인 강좌라서 상업공간이나 관공서 같은 곳을 위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맞지 않는 강좌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곳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 밝기 수치라던가 균일도, 뭐 눈부심 같은 이런 수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주택 조명은 물론 밝기 데이터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공간의 분위기를 보려는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시고 지금 강좌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다이아룩스 프로그램 설치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다이아룩스 검색하시면은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이번 강좌에서는 이 다이아룩스 에보 14 버전이라는 버전을 사용하는데, 여러분이 시청하시는 시점에서는 이 버전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다이아룩스 프로그램이 미리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실행을 하면은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아카데미라던가 유튜브 같은 이 다이아룩스 관련 메뉴들도 보이고요. 브랜드 보시면은 조명기구 회사 같은 것들 리스트 같은 걸 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정을 좀 바꿔야 되는데, 파일, 설정들, 일반 설정 들어가시면요. 지금 5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5분이라는 의미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이제 저장을 하라고 메시지를 띄워주는 건데요. 5분마다 한 번씩 뜨면 이제 번거로우니까 이거 이제 아마 최대가 60분일 거예요. 60분으로 바꿔주시고요. 키보드 화면 들어가시면 여기 뭐 단축키 같은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파일, 설정들, 표준으로 가시고, 그럼 여기는 이제 프로필 설정 화면이거든요. 프로필이라는 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사용하면서 어떤 이제 값들을 미리 설정하는 거고요. 이 디폴트에 보시면 유럽, 미국, 일본 이런 거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한국은 없는 이유가, 한국은 뭐 조명 산업 자체가 좀 작아서 그런 표준 같은 게 이제 채택이 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균일도는 왼쪽 오른쪽 중에 왼쪽 게 이제 KS 조도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는 KS 조도 기준에 따라서 많이 이제 기준을 잡아서 사용하시거든요. 왼쪽 게 이제 KS 기준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왼쪽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높이에 대한 간격 비율은 0.25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수값은 처음 조명 기구를 구입했을 때는 조명 기구가 이제 밝은데 점점 사용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두워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정값을 이제 결정하는 값이라고 간단한 설명을 그렇게 드릴 수가 있고요. 보수값을 상세하게로 선택하면은 이 밑에 프로필 창이 있고 옆에는 또 프로퍼티 창이 있는데, 프로퍼티 창에 뭐 보수 기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색 평가 지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데이터를 고려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보수값을 결정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보수값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보통 0.8 아니면 0.7 이렇게 사용하시거든요. 이번 강좌에서는 0.8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새 프로젝트 만들기 밑으로 이제 몇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공간 설계 누르시고 오케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은 이런 임의의 공간 하나가 생성되어 있고요. 이건 지금 2D 화면이고 이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3D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이랑 오른쪽 버튼 사용하면은 이렇게 장면 전환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마우스를 여러 번 사용하시다 보면 감을 익히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걸 누르게 되면은 2D 화면의 정면 뷰, 이건 우측면 뷰, 이거 후면 뷰, 이건 좌측면 뷰. 네, 이렇게 장면 전환이 가능하고요. 이 구성 탭은 이 건물을 모델링할 때 이제 사용하는 관련 메뉴들이 있고, 이 조명 탭에는 조명기구 사용 관련한 메뉴들이 있는 거고요. 결과 개요창 누르시면은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어떤 결과값 같은 것들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메뉴고요. 이 버튼에서는 이제 화이트 밸런스라던가 뭐 그래프라던가 이런 설정들을 바꾸실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자주 사용하는 메뉴니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이제 다이얼웍스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렸고, 프로그램 설치를 진행하면서 이제 메뉴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조명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만 배운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조명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조명 회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조명기구 회사에서 나오는 조명 제품에 대해서 종류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스펙이나 이런 것도 좀 분석을 해 보셔야 되고, 조명 기구에서 나오는 게 빛이다 보니까 빛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어떤 조명기구 방법론 이런 분야들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지 조명 설계 하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